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비용, 이연 법인세 차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즉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는 법인세 비용과 이연 법인세 차대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동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를 둘 다 완벽하게 좀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모르시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거다 정도만 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정 과목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약간 설명에 좀 정확한 용어가 아닐지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 이거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인데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더하고 금융원가를 빼고 기타 수익을 더하고 기타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하기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자, 이 법인세 비용은 1에서 3분기까지는 정확한 법인세 비용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가장 최선의 추정을 해서 법인세 비용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우리가 연차 보고서 나올 때 이제 정확한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회계는 뭐냐면 이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이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을 더하고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을 빼주고 해서 차가감소득을 구합니다. 이 차가감소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던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은 여기다 세율을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 자, 기업회계는 우리가 정보 이용자에게 뭐예요? 회사의 뭐 재산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무회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과세관청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세무회계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회계 기준상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그 과세표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무상 소득을 우리가 이제 각 사업료도 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금액으로 사용할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기는 뭐 따로 이제 공부를 안 할 거예요. 밑으로는 오늘은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소득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러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연 법인세 차대를 야기를 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계상의 수익인데 세무상의 수익 회계상의 수익은 아닌데 세무상 수익인 경우가 있어요. 즉 회계상으로는 뭐 매출이나 수익은 뭐죠? 매출, 그 다음에 금융수익, 기타 수익이 아닌데 세법상에 보니까 수익으로 인정을 해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입금산입을 하는 거예요. 입금산입.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차이 금액이 나는데 세법에 입금산입을 하게끔 돼 있으면 입금산입을 하는 거예요. 입금산입은 뭐냐면 수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수익으로 넣겠다. 예, 일본 말이라 좀 헷갈리죠. 입금은 수익으로 그냥 이익으로 넣겠다 이 말이에요. 회계상 비용인데 세법상에는 비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세법으로 봤더니만 기준이 인정하는 게 8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나머지 2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송금 불산입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뭐냐면 비용으로 불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산입은 넣다는 거거든요. 비용으로 넣지 않겠다. 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입금 산입은 회계상 매출이나 수익이나 기타 수익이 아닌데, 회계상 수익이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그만큼 회계상 수익이 아니니까 줄어들잖아요. 근데 세법상 수익이에요. 그러면 입금산입 플러스하면 어때요? 세무상 소득이 증가가 되죠. 자, 회계상 비용이에요. 판관비. 근데 세법상의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송금불산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그만큼 줄어들죠.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 송금불산임이 비용이 줄어드니까 플러스를 시키죠. 그럼 이익은 세무상 이익은 증가가 돼요. 이만큼 줄어들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되죠. 세무상 이익은 증가가 된다. 이 입금산임이 송금불산임은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회계상에는 수익인데 세무상에는 수익이 아니에요. 회계상의 수익이 100만 원 잡았는데 세법상에 보니까 이만큼 20만 원만큼은 이거 세무상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하면 80만 원만 세무상 수익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수익에다 넣지 않겠다. 아니 불자잖아요. 이렇게 산입은 넣다는 거잖아요. 수익으로 넣는 건데 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은 뭐예요? 당기순이익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감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회계상 비용이 아닌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뭐냐면 회계상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상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아닌데 그러면 이익이 증가돼. 회계상은 근데 세무상으로는 비용이에요. 그만큼 늘어나면 이익이 그만큼 뭐예요? 줄어들죠. 그렇죠? 비용을 더 넣는 거니까 송금을 즉 비용을 산입을 하겠다. 넣겠다 이 말이에요. 비용을. 그러면 뭐예요? 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요. 세무상 소득이 증가하면 어때요? 과세표준이 증가하죠.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을 곱하니까 세금이 증가해요. 그렇죠? 자, 세무상 소득이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감소해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이니까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 금액과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상 금액, 세무상 소득 금액, 차가감 소득 금액이 이 차이 금액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무 조정이라고 해요. 이것을 세무 조정이라고 하는 세무를 조정한다. 즉 어떤 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세무상 소득으로 조정한다. 이게 세무 조정이라고 해요. 세무 조정을 하는데 이 차이 금액이 누구한테 가냐? 귀속이 되냐는 누구한테 가냐 말이에요. 소득이 누구한테 가냐? 누가 가져가냐 소득을. 자, 유보처분은 뭐냐면 이건 중요해요. 유보처분은 뭐냐면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차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했는데 회계상에는 이만큼 평가했는데 100만 원만큼. 세법상에는 80만 원만 인정해. 그러면 차이 금액은 뭐예요? 송금 불산입을 해서 유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유보 처리.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너 감가상각비 회계상 감가상각비 이번에 100만 원 비용으로 처리했어. 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100만 원을 처리했는데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에는 보니까 니네 80만 원만 인정이 돼야 돼. 그럼 뭐예요? 이만큼 송금 불산입해서 20만 원 처리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20만 원에서 유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유보 처리. 이만큼 뭐예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만큼 감가상각 100만 원만큼 해서 어때요? 이익이 100만 원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만큼 줄었어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비용이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80만 원. 그만큼 20만 원만큼 비용은 아니니까 플러스 해줘라. 그러면 뭐예요? 차감소득이 그만큼 증가가 되죠. 그쵸? 근데 뭐냐면 이것은 일시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60만 원만 했어요. 60만 원. 근데 회사의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80만 원.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법상 정액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 같은 건 정액법으로 처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회계상 막 정률법으로 처리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100만 원인데 60만 원. 그럼 뭐예요? 60만 원만큼 지금 비용 처리했는데 실제 비용은 뭐예요? 세법상 80만 원이에요.
근데 전년도에 송금 불산입한 게 20만 원 있어요. 이만큼을 뭐예요?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송금 산입으로. 송금 산입 20만 원 해서 뭐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유보 처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그럼 뭐냐면 유보는 없어졌죠. 저번에 송금 불산입 20만 원과 20만 원 없어졌어요. 유보 일시적인 차이예요. 일시적인 차이. 나중에 유보는 없어져요. 어떤 식으로든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송금 산입을 하면 어때요? 내년에 송금 산입을 했어요. 그러면 20만 원만큼 비용 처리해주면 당연히 차감소득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게 유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차이. 이게 일시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유보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보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 세무조정 계산서가 있어요. 유보만 관리하는. 그래서 유보만 따로 관리를 해요. 유보 처리한 것들마다 관리를 해서 나중에 왜냐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어떤 식으로 유보는 또 줄어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따로. 그 다음에 상해 처분은 뭐냐면 이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 금액이 사용인이 가져갔거나 임원에게 가져간 게 확실하면 이 사용인이나 임원의 상해 처분을 해요. 상해 처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급여가 되는 거예요. 급여. 우리가 상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급여 이게 상여금이 급여잖아요. 급여 안에 포함되잖아요. 이게 상해 처분은 급여에 나중에 플러스가 돼서 연말정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별도로 플러스해서 다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근데 회사에 어떤 증빙 없이 계속 돈이 나갔어요. 누가 가져간지 몰라. 사용인이 가져간지도 모르고 임원이 가져간지 확실하지 몰라. 그럼 뭐냐면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서 대표자가 상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자 나중에 급여로 가서 연말정산이라든지 나중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하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배당 처분하는 것은 뭐냐면 가져간 사람이 출자자. 기타 소득은 뭐냐면 사용인이나 임원, 그 다음에 대표자, 그 다음에 출자자 이외에 사람이 가져갔어요. 귀속이 됐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사회이출은 뭐냐면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어떤 경우에 보통 발생하는 세금 내는 거. 세금을 냈는데 회계상에는 세금 낸 것을 전부 다 판관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가산금 막 이런 거 있죠. 과태료 같은 것들은 범칙금 있죠. 범칙금, 교통 위반에서 범칙금 이런 것들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을 했어요. 송금 불산입 이만큼을. 회계상에서는 비용 처리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아니 이만큼 아니다. 기타 사회유출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기타는 뭐냐면 보통 자본계정 있죠. 자본계정이 세무조정할 때 나오는 그러한 소득처분이에요. 기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유보는 중요해요. 유보는 왜냐하면 여기서 뭐냐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유보 일시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이연법인세 차대라는 그 개정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차대를 알려면 우리가 유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유보는 아까 설명드렸죠. 일시적인 차이라고. 그래서 올해 유보 처리되면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처리되고 올해 마이너스 유보 처리됐으면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차기 이후에 유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유보 처리 그래서 유보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예시를 들어서 자, 이연법인세 차대는 뭐냐면 그 유보와 유보 처분 있죠. 일시적 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차대는. 자, 올해 당해년도에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됐어요. 아까 제가 봤죠. 감가상각비 세법상 80만 원인데 회계상에는 100만 원으로 비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20만 원 유보 처리를 했어요. 유보 처리. 자, 회계상에는 100만 원이 판관비와 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100만 원만큼 이익이 줄었죠. 그쵸? 100만 원만큼 이익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니다. 8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해라. 세법상으로는 80만 원만.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송금불산입 2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증가가 되는 거죠. 세법상 그렇죠? 세무상 이익이 증가되죠. 세무상 이익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과세표준이 증가되죠. 그만큼 세율 곱하면 세금이 증가가 돼요. 자, 유보 처리를 하면 올해 세금이 증가가 돼요. 올해 세금이. 근데 다음에
다시 이 유보 처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유보 처리,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가 되잖아요. 20만 원만큼 차기 이후에 만약 그 다음 연도에 60만 원이다. 세법상 이익이 8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송금 산입 20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뭐냐면 차기 이후에 올해는 20만 원 했지만 차기 이후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20만 원이 다시 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돼요.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 송금 산이 되면 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차가감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죠. 줄어들죠. 과세 표준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보 처리된 부분이 있죠. 유보 처리됐는데 올해 입금 산입을 해서 그럼 올해 세금이 증가했는데 차기 이후에 내년 이후에는 세금이 감소해요. 이런 경우는 뭐냐 이연법인세 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이후에 세금이 감소될 계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연법인세 차는 올해 유보 처리가 돼서 세금이 증가했어. 근데 내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나중에 마이너스 유보 처리가 돼서 감소될 예정이야. 그런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송금 산입이 된 거 있죠. 송금 산입. 송금 산입이 되면 올해 송금 산입이 됐어요. 2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차감 소득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감소돼 세금이 감소가 돼요. 그렇죠? 올해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유보가 되면 세금이 감소가 돼요. 근데 차기 이후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다시 입금 산입 유보가 돼요. 일시적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져요. 이 부분은 유보는 언젠가는 없어진다. 일시적 차이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뭐 20만 원 유보가 된다. 그러면 이익이 어때요? 차가감 소득이 증가가 돼요. 그럼 과세 표준도 증가가 돼요. 세금도 증가가 돼요. 그래서 차기 이후에 세금이 증가가 된다. 이것은 이연법인세대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대는 뭐냐면 차기 이후에 세금이 증가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을 보면 이연법인세 차가 있어요. 이연법인세 차. 이것은 뭐냐면 이연법인세 대가 있고 만약 이연법인세 차와 이연법인세 대가 비교했을 때 이연법인세 차가 더 크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유보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유보금액이 뭐냐면 올해 유보로 인해서 세금이 증가했지만 내년 이후에는 그만큼 세금이 감소할 예정이다. 즉 올해 법인세 비용이 유보금액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만큼 이 부분만큼 감소가 됐지만 내년 이후에는 다시 마이너스 유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가 될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이연법인세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마이너스 유보보다 더 크다.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유보라는 것은 내년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유보 처리가 된다. 일시적 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후년에 법인세 비용 세금이 증가할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냥 그러한 개념으로 그래서 일시적인 차이지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아요. 투자할 때.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투자하다 보면 재무상태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찝찝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비용, 이연 법인세 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